자, 오늘은 29강 정치, 경제, 사회, 법에 관해서 주제에 관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정치, 경제, 사회, 법 관련된 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하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풀 때 오답률이 높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 빈칸 추론이죠. 대부분 빈칸 추론이 모의고사, 수능에서 오답률을 1, 2, 3위를 차지하는데 그 빈칸 추론 유형에다가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할 정치, 경제, 사회, 법과 관련된 주제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그리고 주제에 빈칸 3점짜리 오답률 1, 2, 3위를 차지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 제일 큰 특징, 가장 어려운 유형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3점짜리 빈칸 대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유형이나 난이도 대비를 위해서 지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어려운 유형, 어려운 주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지문은 비교적 그래도 4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강마다 4문제씩 있죠. 주제편에서는. 할만한 지문입니다. 자, 바로 주제문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문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자, 여러분 The shipment 주제문 The shipment 배송 어떤 dressed beef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자, dressed는 우리가 드레스가 옷을 입다는데 dressed beef 소고기를 꾸며줘요. 그래서 소고기를 꾸며주면 이제 옷을 차려입은 거야. 고기가. 그럼 차려입었다는 건 이미 준비가 됐다. 준비가 된 소고기들은 어디에서? From Midwest 중서부 지역에서 From A to B 중서부에서 동쪽 도시까지의 준비된 소고기의 배송은 for instance 삽입 콤마 가로 열고 닫고 자 올벗은 내나 almos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제거했다. 그 지역에 slaughterhouse 말 그대로 도축하는 곳 도축장을 없앴고 병렬 eliminate 1번 reduced 2번 줄였다는 거죠. 숫자를 어떤 butcher 도축업자들을 줄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배송이라는 게 어떤 배송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줄에도 나오는데 레일로드 기차나 철도가 미국 사회에서 이제 coming of the railroad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송이나 철도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 요새 지금 택배 하루 만에 받아보죠. 대부분 하루 만에 혹은 길게는 이틀 만에 받아볼 텐데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기차가 굉장히 요 레일로드가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이었던 거야. 그럼 이 교통수단의 배송, 그러니까 교통수단 철도가 이 소고기를 배송하기 시작했는데 자 도축장과 도축업자의 수를 줄였다는 거죠. 왜냐면 소고기가 지역마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한다는 거죠. 상하는데 철도가 있으면 조금 먼 지역이라도 빠르게 배송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동네마다 도축장이 없어도 돼. 도축장 큰 곳이 한 곳에 있으면 철도를 통해서 빠르게 전송을 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배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주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철도가 미국 사회에 있어서 도축장에 끼친 영향인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 지역의 도축장을 제거하거나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런 주제였고요. 1번은 뭐 다른 건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연관관계인데 철도가 배송을 조금 빠르게 교통을 좀 빠르게 이렇게 만듦으로써 지역의 소고기 도축장을 줄였다는 얘기. 자, 2번 바로 넘어갈게요. 2번 질문은
자, 주제문만 간단하게 빨리 보고 문법 이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사실은 선생님이 난이도를 얘기한 이유는 1, 2번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라고 해서 다 어렵지는 않겠죠. 1, 2번은 주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보통 평타 정도가 어려운 수준이 조금 있다는 건데 3번, 4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번, 4번이. 3번, 4번 할 때 주제라든지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기로 하고 2번은 또 주제 간단하면 첫 번째 문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제문 There are limits. 한계나 제한이 있대요. 생각에 대해서 아이디어 어떤 생각? Timeless passion. 자, timeless. 자,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거. 부정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패션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제 빨리 정리하고 문법 한번 볼게요. 자, 이 패션이라는 게 우리가 멋있다는 이 cool, fashionable 이런 멋있다는 게 이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소위 멋있다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3, 4년 전에 또 유행했던 옷을 그때는 굉장히 멋있었죠. 배경 지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3, 4년 전에 내가 멋있게 입었다고 생각했던 옷을 그때 당시 멋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잔뜩 꾸며가지고 뭐 지금 내가 어디 간다고 쳐봐. 그럼 선생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 촌스럽다. 저거 언제 저 옷인데 저것을 입고 다니냐?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패션에서 멋있다는 것은 주제, 시간에 분명히 구애를 받는다는 거. 시간의 흐름이나 멋있다는 개념 자체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역사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분명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문법 바로 갈게요. No matter who. No matter 더하기 의문사인데 간단하게 필기합시다. 밑에 첨삭에서 각각 하나씩 필기를 할게요. No matter who. 자, no matter 의문사는 의문사 든지라고 이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럼 who가 사람, 누구든지 입는다면 꽤 해석이 괜찮아요. 다른 의문사보다도 who, 괜춘하다, 누구든지 입는다면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앞에 나왔던 패션들. 어떤 패션들? from 빅토리아 시대나 엘리자베스 시대.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서 서양에서 굉장히 과거 시대에 입었던 옷들. Do not appear cool. 더 이상 지금은 멋있지 않다 이거죠. 선생님 주제 얘기했죠? 멋있음이란, 패션이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그것을 입든지 간에, 그러니까 입는 사람이니까 who, 괜춘하다. 1번 필기하시고. 2번 갈게요. 2번은 별표. 자, 선생님이 문법 문제 풀 때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기억나나요? 문법 문제는 모두가 이유가 있다 그랬죠. whether는 그러면 문법 문제로 왜 나왔냐? 얘를 만약에 답이 되게끔 엉뚱한 걸 쓰려면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항상 짝지가 있습니다. whether는 누구랑 구분해야 되냐면 자, 요것도 밑에 필기할게요. whether는 똑같은 접속사 that이랑 구분해야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건 맞아요. 컨셉, 개념, 주어, of cool 가로 열고 닫고 can be applied 동사, 수동이니까 목적어 없어도 되고 완전한 문장. 자, 그렇다고 해서 whether를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선생님이 짝지를 whether that이라고 그랬어요. whether that.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2번에 있습니다. 자, whether는 똑같은 접속사라도 선택지가 있는 거. 자, 필기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선택지가 있을 때는 whether를 쓰고요. 그냥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흥미로운 거였다고요. it, 가주진주, 많은 게, 생각하는 게, 그 멋있음의 개념이 적용되는지 역사적 시대마다 어떤 시대? 이런 딩가딩가 시대마다 적용되는지를 뭐 gender convention to far greater degree than is 끝까지 일단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래서 역사적 시대마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to consider, interesting,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마다 멋있음의 개념이 적응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다면 아마 뒤쪽에 OR이 있을 겁니다. OR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whether이 답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OR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whether이 틀리느냐? 아닙니다. 뒤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or not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필기대로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된다면 whether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접속사 that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비교적 조금 어려운 문법이었고 2번은 별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whether이 맞다. 3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dressed. 자, 뭐 대부분 그렇듯이 자 해석은 한번 해볼 텐데 It's hard to imagine. 이 to 또 역시 가주진주. 어려웠다 상상하기가. 여자가 자 맞네. 뭐가 맞냐면 자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ed가 나오면 ing랑 짝지. 능수동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성을 꾸며주고 이 여자는 옷을 차려입게 된 여성. 어떤 존 오스틴 시대의 의상을 차려입은. 그래서 옷을 입게 되니까 수동. 여성을 수동으로, 우먼을 수동으로 꾸며주니까 ed. 괜춘하다. 그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제기대명사 문제인데 제기대명사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제기대명사 문제, 이것도 필기할게요. 4번은 밑에 또 필기하자. 중요한 문법 많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2번이 주제보다는 문법 보기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어가 조금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문법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번 같은 경우는 야 별표를 하나 치면 좋겠다. 조금 늦었지만 별표가 왜 이 모양이냐. 이유는 주제가 아니라 문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선지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숙지하고 필기 열심히 잘해놓기.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 다시 설명합니다. 제기대명사는 문법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그러면 바로 주어 찾아볼게요. that, 뒤에 바로 allowed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관대 되겠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재정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유, 재정적인 정도나 degree of financial, 사회적인 자유는 허락했다. 그들을 to exercise가 운동하다 말고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들의 미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는 거니까 이 경제적 정도나 degree of financial, social freedom, 사회적 자유. 옛날에 사회가 계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지 스스로를 꾸미지. 사회적 계층이 내가 노예인데 멋을 부릴 수 있겠어요? 노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해서 꾸미고 다니겠어? 당장 하루하루 눈치 보면서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여유나 사회적인 계층 자체가 허락한 거는 스스로 같지 않습니다. 주어랑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돼야 됩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않을 때는 제기대명사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기대명사는 반드시 주어 목적어가 같아야 된다. 근데 대시 주격 관대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를 봤더니 주어랑 목적어는 같지 않고 그냥 그들이 되고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개개인이 되겠죠. 이 개개인.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나 사회적 계층, 사회적 자유가 허락했는데 사람들을 미적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주어랑 목적어 같지 않기 때문에 themselves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목적어 them이 들어가야겠다. 되겠죠? 5번이 비교적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perhaps 아마도. 그렇다면 being의 ing 멋있는 것.
내가 왜 것이라고 해석했냐면 주어가 되고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항상 단수 취급. is. 멋있는 것은 뭐뭐다. 블라블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법 문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필기 좀 있으니까 여러분 필기 잘 해놓으시고 주제도 멋있음의 정의, 멋있음이란 시대마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번은 문법이 중요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번 갑니다. 3번. 자, 3번이 선생님이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과 4번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 우리가 19강부터 지금 29강 그리고 다음 시간엔 30강까지 주제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제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전체 수능 특강 영어 안에서 주제별로 어려운 지문도 제법 나름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3번과 지금 하는 이 3번 어려워서 별표 주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 같은 지문이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유형이 어려운 걸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아까 방법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어려운 유형의 주제들은 어차피 지금 연계 시대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혹은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이 간접 연계든 뭐 직접 연계든 그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조금 변형도 있을 수 있어요. 간접 연계는. 그래서 수능에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주제의 유형들은 나중에 어려운 유형들을 대비해서 지문을 우리 내신 준비하듯이 특별히 더 기억을 해라. 어렵다. 그래서 지문 내용을 분명히 숙지를 해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꼭 기억하시는 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 한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왜 어렵냐면 일단 주제, 소재,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정치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politicians. 정치인들. 자, 정치인들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이 나르시스트랑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나르시스트가 뭐냐? 이런 것도 역시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그리스 신화 보시면 나르시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호숫가에 자기 얼굴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죠. 거울이 아니라 그 호숫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자기애, 그 호수에 빠져 죽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경우를 나르시스트,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인과 나르시스트를 연결했는데 첫 번째 요 박스 안에 있는 문장 자체가 두 가지식으로 주제니까 주제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인들은 especially, 특히 콤마 삽입 가로 열고 닫습니다. 따라오세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 끊고 national spotlight,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spotlight, 조명인데 조명은 누구한테 때리느냐? 그렇죠. 관심 가질 만한 사람, 관심 가질 만한 대상한테 때리는 거 맞죠? 자,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들, 이 정치인들은 주어, 자, 콤마, 가로 닫고 빼고, 동사. 이런 정치인들은 종종 jokingly, are accused of. 자, 수거 기억하시고, 비난받다. 뭐뭐 때문에 비난받다. 근데 jokingly, 우스갯소리로 종종 비난받곤 한다. 뭐라고? of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being. 뭐라고? 정치인들은 나르시스트라고. 맞죠?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나르시스트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고 종종 우스갯소리로 비난받는다 이거죠. 자기 중심적. 버스에 그러나 콤마 가로 열고 닫고 in all seriousness,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들의 profession, 그들의 직업은 profession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렌트가 빌려주다인데 빌려주다 말고도 이거 뜻 꼭 알고 있어야겠다. 기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여하다. itself, 그 스스로. itself는
자, 앞에 있는 프로페션 강조시키고. 자, 직업이 그것 자체로 기여하고 있는데, 이 particularly, 특히, destructive personality trait, 이 파괴적인 특성, 성격적인 특성, 영어는 반복 싫어하죠. 방금 이 파괴적인, 자, 이 파괴적인 성격적 특성, 퍼스널리티 트리트가 바로 뭐냐면 정치인들 성격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나르시스트, 자기애. 그러니까 이 자기애 방금 앞에 써놓고 반복해서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필기합시다. 이 파괴적인 성격적인 특성이 내나 나르시스트, 자기애 되겠어요. 이 자기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은 자기애가 강하다고 비난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해도 그들의 직업, 정치인들의 직업이 뭡니까? 정치 되겠죠?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들의 직업, 정치라는 직업 자체가 기여를 한다는 거죠. 이 파괴적인 성격에, 이 파괴적인 성격이 조금 부정적인 거, 자기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직업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당연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도 그렇지만 팁 하나만 주자면 내용이 어려운 지문일수록 아닌 지문도 선생님은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겠지만 이 글쓴이 화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서 요 옆에 한번 필기하면 좋은데 개인의 감정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역선거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가 TV나 뉴스를 볼 때 정치인들을 봅니다. 그 정치인들을 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정치인들도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정치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도 많이 달고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냐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욕들 일일이 다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소위 자기애가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좀 자신감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이래 욕을 들어도 더 이상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치할 수 있겠어, 없겠어? 무서워. 내가 또 앞으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을 때 비난받을 게 두려워. 그러면 정치하기 힘들겠죠. 정치인이란 것은 처음 선거 나갈 때부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어떤 획기적인 정치를 할 스스로에 대한 사랑,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나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 그게 자기애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관련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개입을 한다 이거죠. 이 이야기 안에서. 그러면 주제 정리해놓고 정치인들은 자기 직업 때문에 자기애, 나르시시스트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정치인들은 선거할 때나 비난받을 때 흔들리지 않아. 멘붕 안 와. 정신이 강해. 자기애가 강해. 아주 확고해. 이런 얘기가 생각나면 이 지문 내용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가 나오는 거. 직업상의 나르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 내용, 뒷받침 문장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연결시켰으니까 공감하시면서 이 감정이입이라는 게 자기 개입이라는 게 글에 개입된다는 게 공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공감. 작가의 생각을 공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자의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뒷받침 문장을 공감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들 어려운 유형, 빈칸이나 이렇게 변형되면 어렵다는 거. 자, 4번도 바로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도 3번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꼽는 수능 특강 영어에서 주제편 안에서 19번에서 30번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3번과 이 4번이다. 자, 푸는 방식은 똑같고 3번이랑 그렇게 생각해 내용 숙지 잘 해놓습니다. 이거 내용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이나 칼럼이나 신문사설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좀 학업적인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이것도 주제가 좀 가운데 쪽에 있는 편인데 내용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주제 찝어주고 앞뒤 내용 꼭 숙지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지문이 더 어려운 유형으로 변형됐을 때, 빈칸 같은 유형으로 변형됐을 때 내용을 꽉 잡고 있으니까 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큐스. 따라서 그러므로 안티가 들어가면 전부 다 뜻이 반대가 되죠. 안티 팬. 팬은 좋아하는 사람, 안티 팬은 싫어하는 사람. 안티 글로벌라이저. 자, 글로벌라이저가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 세계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라고 했으니까 세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세계주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전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제적 흐름에 따라서 세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세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상황에서도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이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주장인지 봅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세계화라는 것은 만들어낸다 이거죠. 민주적인 결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밑줄 칩니다. 자, 세계화라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부정이야. 민주적인 결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주제가 될 텐데, 세계화는 민주사회의 결핍, 민주사회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세계화 자체가. 뭐함으로써 이유는 힘을 부여한대. empowering. 부여한대. 힘을. 어디에? 기관들에. 어떤 기관? 자, 네모칩니다. 한 칸 떨어져 있어도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그냥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 지금처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 자, 그럼 앞에 있는 기관을 꾸며주고 이 기관들에게 힘을 주는데 세계화가 어떤 기관이냐면 사람들이 have no voice. 여기서는 목소리라 볼 수도 있고 발언권이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사회라는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 의견을 발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기관에 세계화는 힘을 수요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and 동그라미. 그리고 자, empowering by ing 1번 and 들어가고 on 끊고 racing 2번 병렬 구조 ing 잘 보시고 문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on 끊고 reach. 자, 속박을 풀어주는 건데 경제와 문화적인 힘을 overreach 역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똑같습니다. in which랑 자, 어떤 경제와 문화적인 힘이냐면 그들이 have no control. 자,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누구? 자,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국민들, 사람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문화적인 힘을 자유롭게 막 풀어줌으로써 민주사회의 어떤 결함이나 부족을 만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제 정리하면서 와, 어렵다 그죠? 선생님이 이래 생각해요. 지금 이 지문이 한글에서 그대로 국어 비문학에 들어가도 빠짐이 없는 손색이 없는 지문이라는 거. 자, 그럼 주제문만 우리가 싹 빼서 지금 했는데 주제문 지금 봐도 잘 모르겠죠? 확 안 와닿죠? 자, 선생님이 풀어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주제 정리하면서 필기 좀 합시다. 자, 주제는 뭐냐면 반세계화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야. 반세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세계화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야. 이유. 왜 반대하냐면 민주화의 부족을 만들어요. 민주적인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으로 민주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세계화가 그 민주사회를 막는다는 거야. 방해가 된다는 거야.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기관에 어떤 특정 기관에 힘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은 시민들이 발언권이 전혀 없는 기관이야. 세계화가 그런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힘을 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 일반 사람들이 그것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상관없는 거야. 그 기관은 이미 힘을 가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기관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국민들, 피플들이 힘을 가지는 사회인데 그 발언권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시민들의 발언권이 없어지고 이 기관의 힘이 세지게 돼요. 세계화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자 정리합니다. 주제를 일부러 좀 크게 길게 적을 거예요.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제적, 문화적 힘을 부여했는데, 선생님,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 힘을 속박하고 푼다는 거는 좋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힘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컨트롤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 같은 거. 나는 보기 싫은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영화는 보기 싫어. 어떤 이유에서 내 개인적 의견이야. 민주사회는 그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선생님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근데 세계화 때문에 가장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미국 영화를 우리가 안 볼 수가, 헐리우드 영화를 볼 수밖에, 그렇게 틀어 제끼는 거야. 내가 보기 싫어도 TV에서 24시간 내내 영화 전문 채널에서 틀고요. 극장에서도 인기 때문에 세계화 미국 영화가 한국에 막 들어와. 그러면 극장에 개봉한 게 영화가 10개인데 10개가 전부 다 미국 영화일 수도 있어. 물론 뭐 스크린 쿼터제도 있지만 얘를 극단적으로 든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영화를 굳이 보려면 내가 보기 싫어도 그 문화적인 힘이 속박이 풀어졌기 때문에 미국 영화를 봐야만 된다는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문화적인 힘, 이 힘이 풀려나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부족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큰 이유. 필기 잘 해놓으세요. 주제 일부러 길게 적었습니다. 어때요? 어렵죠? 앞뒤로 그런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주장을 예시와 함께, 자, 여기가 주제문이고요. 여기 주제문. 앞뒤는 뒷받침 문장이나 도입이 될 텐데, 주제문을 잘 판단하시고 선생님 정리해 줬습니다. 앞뒤, 뒷받침, 도입을 확인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4번까지 전체 주제, 다양한 주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물론 주제 하나 더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자, 정치, 경제, 사회, 법에 관해서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특별히 어려운 유형을 만났을 때 수능에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오답률 1, 2, 3등에 들어가는 유형의 문제, 빈칸 같은 거 만났을 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꼭 연계 대비해서 3번과 4번 나는 콕 집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3번, 4번은 다른 지문에 비해서 두세 배 더 읽을 거예요. 내가 수능을 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숙지를 조금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대비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시간에 대단원의 마무리, 주제편 대단원의 마무리 30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어려운 주제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자, 다음 시간 마지막 30강 준비 잘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